안녕하십니까. 유스타 잉글리시의 유병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준동사 두 번째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명사라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 동명사 생김새는 다 알고 계시죠? 동사에다가 ing. 그러면 요런 아이들은 시험에서 이제 워낙 근데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애들 학교 다니면서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라는 애는 언제 답이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이 명사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명사 자리에 나온다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자리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토익에서는요 동명사가 실제로 보어 자리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잘 없고요, 여러분. 주어 자리라든가 목적어 자리라든가 이런데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는 목적어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역시 얘도 동사기 때문에 일반 명사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 명사가 문장에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거랑은 좀 틀릴 겁니다. 어떻게 다르겠어요? 일반 명사는 뒤에 다시 명사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얘는 없겠죠, 그죠? 복합 명사가 딱히 아닌 이상. 하지만 동명사는 역시 동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한 마리 더 데리고 다닐 겁니다. 물론 얘가 타동사라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토익에 타동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명사들은 뒤에 명사를 그래서 하나 더 달고 나온다는 거죠. 얘가 이제 을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우리 목적어 개념으로 사용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레슨 3에 가시면은 동명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명사의 기능,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 조금 뒷부분에 사실 나오고 있는데, 그 후반부에 동명사의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주어에서는 이런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네모식으로 되어가지고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1. 타동사의 동명사 주어는 뒤에 목적어를 동반하여 단수 동사를 사용한다. 이 부분 보이십니까? 자, 그거 보시게 되면은 A에 help가 있고요. D에는 being helped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 있죠. 거기서 D의 문제를 한번 고쳐봅시다, 여러분. being을 한번 빼보세요. 그냥 helped 이렇게만 남겨보십시오. 자, 그러면 밑줄이 나오고 뒤에 job seekers라고 밑줄이 껴인 이제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is가 나와 있죠. 밑줄을 빼고 봤을 때 is라는 동사 앞에 job seekers가 복수란 말이에요. 근데 주어가 복수인데 동사가 is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 문제는 s로 끝난 이 명사와 뒤에 있는 동사 is 이거 두 개가 안 맞다라는 거는 이게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앞에 들어가서 뒤에 명사를 데리고서 단수의 주어가 될 수 있느냐를 묻는다면은 여기가 이제 동명사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people 이렇게 했고요. 앞에 밑줄이 있고 뒤에 동사가 is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랑 수가 안 맞는구나. 그럼 여기에 다른 게 필요한데 이때 여러분 다시 또 동명사를 집어넣어야지. 이런 개념으로 가는 문제가 동명사 주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아이에 있어서는 또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목적어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want는 투부정사라는 애가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내용이 자연스럽고 enjoy는 뒤에 동명사가 따라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우리 레슨 3에 보시면은 3번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보입니까? 그거 보면 finish, quit, give up, stop, miss, mind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뒤에 동명사가 친하지 투부정사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얘네들도 하지만 또 어떻게 나옵니까? 뒤에 준동사, 얘들도 동사기 때문에 목적 하나 더 달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동사와 명사 사이에 밑줄이 있는데 얘는 ing랑 친하고 얘는 투부정사랑 친하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전치사라는 애도 뒤에 목적어를 달고 나오는 게 있죠. 전치사가 목적어를 다는데 우리는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투부정사와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명사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서 전치사 뒤에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거 있을까요, 여러분? in이 나오면 투부정사, for이 나오면 동명사 이런 거 있을까요? 얘네들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전치사는 동명사가 뒤에 따라 나오면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전치사 ing가 나오면은 얘는 또 뒤에 뭐를 달겠습니까? 자기 목적어인 명사를 하나 더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동명사가 자주 답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게 또 한 가지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동명사도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한번 봅시다.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앞에 for, 전치사 for 붙이고 명사를 넣어서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동명사도 의미상 주어가 있어요. 얘는 소유격을 붙이게 된다고 예문을 보시면 he's used to, 그는
be used to 하면은 사람 주어 비동사 나오고 used to가 나오면은 어디에 익숙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to라는 아이 뒤에 지금 행동을 나타내는 애가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ing의 행동이 누구의 행동이냐라고 해서 여기 중간에 her이라고 하나 끼워놨네요. 소유격을 끼워놨습니다. 동명사 앞에는 소유격이 등장함으로써 이 동명사의 행위에 주체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의미상 주어라고 부릅니다. to 부정사는 앞에 for 명사가 등장해서 뒤에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돼줄 수 있었고요. 동명사는 소유격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도 기억납니까? to 부정사는 to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to have 해서 뒤에 pp를 넣어서 과거를 나타내는 to 부정사 있었던 거 있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동사의 ing가 아니라 have 완료 시제를 만드는 개념이 되는데요. having 넣고 pp를 넣으면은 동명사의 완료가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럼 그런 거를 기억을 일단 해두시고요. 여기서 외워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finish quit 얘네들을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명사 관용 표현 암기 리스트라고 나와 있는 거 있는데 ing가 사용되는 몇 가지 관용적인 표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아이들 보시면은 빨리빨리 답을 넣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웜업 테스트 3번 한번 풀어보세요. 3번과 6번 한번 봅시다. 3번 보시게 되면은 밑줄 앞에 finish가 나와 있고요. A에는 calculating, ing, B에는 to 부정사가 나와 있습니다. finish가 누구랑 친하죠? to 부정사가 아니라 A랑 친하죠. 그죠? 그리고 밑줄 뒤에는 누가 보입니까? 또 data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얘는 뭡니까? 동명사 calculat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도 보시게 되면은 얘는 suggest가 앞에 깔려 있는데요. to 부정사와 ing 중에서 누가 친합니까? suggest는 ing랑 친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suggest나 recommend는요, 그래서 ing랑 친하게 되는데, offer, 얘는 한 번씩 여러분이 해석을 똑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suggest랑은 뜻이 좀 다르긴 한데요. 뜻을 일단 모르고 가더라도, offer, 이런 애들은 to 부정사랑 친하지만, suggest나 recommend는 ing랑 친하다. 이런 것도, 해석상 우리가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레슨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4번은요, 명사와 동명사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명사와 동명사. 왜 얘네들 둘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되느냐면은 등장 위치가 같아서 그래요.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첫째는 일반 명사라는 애들은 앞에 어나 더 같은 관사를 붙일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는데,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진짜 명사가 아니라 원래 뭐랬습니까? 동사라 그랬잖아요. 동사니까 앞에 하나, 뭐 바로 그라고 하는 이런 관사들을 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아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명사는 문장 속에서 등장하면은 뒤에 명사를 하나 더 붙인다, 붙이지 않는다, 붙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얘가 혼자 명사니까. 특별히 복합 명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은 뒤에 명사가 다시 붙지 않을 겁니다. 뭐 전치사가 따라 나온다면은 전치사가 따라 나오는 거는 자주 있겠죠. 왜? 명사를 하나 더 붙여서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동명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자동사가 아닌 이상은 뒤에 목적으로서 명사를 하나 더 달고 나온다는 것이 또한 또 하나는 다른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교재는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명사라는 아이는 누구의 소식을 받습니까, 여러분? 형용사라는 아이가 앞에 나와서 명사를 꾸미게 되는데요. 동명사 같은 경우는 누가 꾸미겠습니까? 이름은 명사가 붙어 있지만 출신이 동사기 때문에 얘는 동명사 수식을 하는 애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라는 아이가 수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그 단원에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더 나오고 있느냐면은 이런 내용이 좀 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동사의 ing를 발견할 때 항상 다 동명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어떤 게 존재하느냐면요. 지금 이쪽으로 적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명사 단원 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명사의 생김새는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뭐 tion 막 이렇게 끝나는 애들이 있었죠. ance 막 이렇게 끝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 말고 여러분 ing로 끝이 나는 생김새를 가졌는데 명사인 애들이 있었던 거 기억합니까?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빌딩, 그죠? 우리가 빌딩이라고 얘기하죠. 뭐 대구에서는 빌딩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빌딩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빌딩이라 그래요. 얘가 ing로 끝났지만 건물을 나타내고 일반 명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이 개념에 포함을 시키시면 안 되고 어느 쪽에 포함시켜야 되겠습니까? 일반 명사라는 개념에 넣어야 되겠죠. 즉 앞에 관사도 나올 수가 있고
뒤에 전치사가 따라 나오고 앞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ing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단어를 보면 ing형 명사들이 몇 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가 좀 더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ing형 명사는 가산인 애들이 있고 불가산인 애들이 있다. 기억나요? ing형 명사는 가산과 불가산이 있다. 빌딩은 뭐겠습니까? 셀 수 있는 거니까 가산이겠죠. 그 밖에 불가산으로 어떤 거 있던가요, 여러분? 기획이라고 하는 플래닝, 이런 것들. 명사단어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시고, 플랜은 가산, 플래닝은 불가산, 이런 개념 기억나요? 다시 한번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교재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요. 거기 명사화한 동명사라는 애들이 있는데, 행동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because of careful, 형용사가 나와 있고, 뒤에 뭐를 넣을까? 플랜을 넣을까? 플래닝을 넣을까? 관사가 없으니까 플래닝을 넣어야지. 이런 것도 계속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속 쭉 넘어가서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웜업 테스트에 5번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네. 자, 웜업의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웜업 테스트의 1번. 자, A는 approval, 명사고요. B는 approving, 동사의 ing가 나왔습니다. approving이라는 애는 ing형 명사가, 즉, 명사화된 동명사가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planning 이러면 여러분이, 얘는 ing 생김새의 명사가 있었어. 뭐, purchasing 있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ticketing 발권 있었어 가야 되는데 approving 얘는 없어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밑줄 앞에 final 형용사가 나와 있죠. 밑줄 다리에는 A는 명사, B는 ing형 명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동명사구나. 근데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얘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다. A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final 수식어를 빼고 나면 앞에 동사 receive가 나오는데요. receive의 목적어는 일반 명사가 나오지 동명사나 투부정사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답은 역시 일반 A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실전 테스트에 그러면은 한번 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1번 2번 두 개를 풀어봅시다. 1번 풀어보세요. 1번은 현재 밑줄 자리를 보시면 앞에 전치사 of가 나와 있습니다. 밑줄 뒤에는 this라고 하는 애가 statement라고 하는 애랑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봅시다. 전치사가 나와 있고 밑줄이 나와 있는데 뒤에 한정사의 역할을 하는 this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와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등장할 수 있는 애들을 다 생각해 본다면은 첫째는 형용사가 나오는 게 가능할 것이고요. 둘째는 동명사가 나오는 게 가능할 겁니다. 왜 그래요? 형용사가 나오는 게 가능한 이유는 명사 수식을 형용사가 하기 때문이고요. 동명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나오고 동명사의 목적으로 명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ing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자리는 얘가 한정사 여러분. 한정사는 형용사라는 애가 나올 때 중간에 끼어서 나오지 관사라든가 지시 형용사라든가 이런 애 앞에 못 나왔죠. 여기는 당연히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ing 동명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네요. 답은 B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문장 맨 앞에 밑줄이고 A, B, C, D가 동사들의 묶음이 되어 있죠. 문장 맨 앞에 밑줄이고 정동사, 준동사가 많이 보인다면은 먼저 주어와 동사를 확인해 보십시오. 주어는 누구예요? defect죠. 가장 먼저 나온 명사니까 S로 끝이 나고 있죠. 그럼 저 뒤에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is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가 안 맞죠. 그러면 effect가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어죠? 그러면 동명사인 C, 윗설칭이 들어가야 수일시가 단수로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런 개념의 문제들이 아주 토익이 아주 신나게 좋아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5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실전 테스트 5번. 얘는 좀 어려울 겁니다. 실전 테스트 5번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독특한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독특한 구조가 나오고 있냐면은 전치사가 하나 나오고 밑줄이 나오고 뒤에 information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치사하고 명사 사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네. 뭐가 독특하냐 자식아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아까랑은 상황이 틀려요. 아까는 여기에 한정사 하나가 붙어 있었죠. 얘는 붙어 있지 않다고요.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전치사가 나오고 뒤에 한정사가 붙은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는 한정사란 뭡니까? 관사 같은 애들요. 소유격 같은 애들. 이거는 무조건 동명사라고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얘처럼 아무것도 없는 애가 나온다면은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도 되고 ing가 들어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고난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해서요. 여기 들어가는 전치사와 얘가 목적으로 말이 된다거나 여기 들어가는 애가 이렇게 꾸며서 말이 된다거나 해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봅시다.
뒤에 information을 갖다가 A, B, C, D 중에 하나를 골라보자고 한다면 가능성 있는 거는 A와 B 두 개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A는 ED로 끝난 애가 분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분사는 아시다시피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가 들어가는 게 가능하고 B도 가능하죠. 왜? 뒤에 information을 목적으로 가지는 게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은 locate이 뭐 위치시키다 혹은 찾아내다란 말이 되는데 위치되어진 정보라든가 찾아진 정보라든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많은 different 인터넷 사이트들은 can assist 도와줄 수 있습니다. one 특정한 한 사람을 in 뭐 하는 데 있어서 locating information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이쪽이 해석이 자연스럽지 찾아진 정보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B가 들어간다. 을로서 information을 목적으로 취하는 locating이구나. 이렇게 풀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애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전치사, 그 다음에 밑줄, 한정사가 나오면 무조건 동명사를 넣는다. 만약 전치사가 나오고 한정사가 먼저 나온 다음에 밑줄이 나오고 명사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얘는 무조건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나 분사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치사, 한정사 사이는 동명사, 한정사와 명사 사이는 형용사.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고요. 전치사와 한정사 없는 명사는 잘 좀 생각을 좀 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고난이도가 되겠네요. 얘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답은 잘 달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단원 보시면은 레슨 5로 한번 가봅시다. 레슨 5로 가보세요. 그 부분이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실제로 토익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요. 와,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부분이 되는데 to라는 애가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구예요? 자, to는요. 뒤에 동사 원형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뒤에 명사를 붙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to라는 애가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얘는 부정사를 만드는 to고요. 뒤에 동사 원형 나오니 얘는요. 전치사의 to라는 애입니다. 생김새가 같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대부분은 to 다음에 밑줄이 있다면 보기에 A 명사, B에는 형용사, C에는 뭐 부사 이렇게 깔리기 때문에 전치사고 여기 마침표가 있다면 나는 명사를 넣어야지 A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있어요. 되게 짜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A에는 명사, B에는 형용사 이러더니만은 C에는 동사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문제가 이제 한 번씩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to 다음에 명사를 넣어야 되는 거야? 동사를 넣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헷갈리게 되시겠죠. 이해갑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동명사까지 하나 집어넣어서 얘가 to 부정사면 동사원형, 전치사면은 명사나 동명사. 이거 어떡할까? 막 갈등을 때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위에 보시게 되면요. 교재 단원에 밑에 보면은 동사 더하기 전치사 to의 수거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즉 look forward가 나오면은 전치사 to가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to가 to 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look forward를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to 다음에 밑줄이 나온다면은 동사 원형을 넣을래, 동명사를 넣을래 하면 여러분이 동명사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명사와 동명사를 묻는다면 어떻게 될래요? 동명사 같으면 뒤에 목적어 명사나 더 치고 나올 것이고 명사 같으면 또 다른 명사를 달지 않고 나온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3번에 보시면은 아래의 명사들은 뒤에 전치사 to를 단다. 그래서 이런 명사 뒤에 있는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뭐죠? 전치사의 to다 알 수 있겠죠. 그러면 to 부정사의 to를 다는 명사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런 거 있죠. right to 동사할 권리라든가 이런 명사는 뒤에 나오는 to는 to 부정사의 to다. 그리고 여기 보고 있는 우리 solution 해결책 solution to 명사 같은 구조는 명사에 대한 해결책 해서 얘가 전치사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네들은요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아니면 한 개만 더 얘기할까요? 자, 이 한 개만 더 봅시다, 여러분. 단원에 2번 무조건 be used to ing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만 간단하게 정리만 해볼게요. 무조건 be used to ing는 아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은 used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가 to를 붙이는 경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조동사에 used to가 있습니다.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조동사니까. 그러면은 주어는 과거에 동사하곤 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조동사의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따라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나오고 be used to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BPP인데요. 수동태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익숙한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익숙하다. 뭐에 익숙하냐 하면은 이런 행동에 익숙해요. 해서 얘는 동명사가 나오는 be used to ing가 되겠고요. 만약 주어가 사물이 등장하게 될 경우에 비동사가 나오고 used가 나온다면은 사물이 어디에 익숙하진 않죠. 사물이 이용된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얘는 수동태가 되며 어디에 이용된다라고 할 때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 하는 데에 이 사물은 이용된다. 혹은 이제 뭐 목적의 전치사인 for를 넣어도 돼요. 이런 목적으로 이용된다.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used라고 B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고요. B가 있어도 주어가 사람인 애가 있고 사물이 있는 애가 있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를 봅시다. 웜업 테스트에 우리 3번과 4번 한번 봅시다. 3번 We are dedicated라고 적혔어요. dedicated가 뭡니까? 헌신적인, 최선을 다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애가 되고요. 얘는 어디에 속하는 애였죠, 여러분? 왼쪽에 한번 잔호를 찾아보세요. 레슨 5에 첫 번째 네모 한번 보세요. 위에서 몇 번째 단어입니까? 5번째 단어, 6번째, 7번째를 보세요. be dedicated to. 전치사의 to구나. 뒤에 ing가 나오는 애야. 이렇게 아셨다면은 3번 문제는 보자마자 to 다음에 ing구나. 그래서 전치사와 관사 사이구나.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밑줄 앞에 to가 be committed to고요. 얘가 전치사의 to고 뒤에다가 뭐를 넣겠습니까, 여러분? volunteering opportunity는 복합명사고요. 전치사와 명사 사이네 이러면서 명사를 붙일 수 있는 동명사 A, arranging을 넣어야 되겠죠. B는 왜 답이 안 된다고요? B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밑줄 뒤에 다시 명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입니까? 레슨 6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레슨 6은 뭐냐? 그 부분은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암기를 좀 해서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얘는 다시 동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동사가 타동사일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뭐 전치사가 뒤에 따라 나오고 이런 구조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전치사가 아니라 뭐 관사를 붙이고 있는 명사가 나왔다거나 해서 여러분은 다시 명사를 넣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될 경우 여러분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집어넣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어떻게 골라야 돼요? 동명사랑 친한 애가 있고 투부정사랑 친한 애가 있다. 그래서 want는 투부정사랑 친하고 enjoy는 ing랑 친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둘 다 친한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쭉 한번 보시면은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2번에 나오는 begin, start, 시작하다나 continue, 계속하다, cease, 그만두다, prefer, 선호하다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이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얘네들도 우리 연습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볼까요? 웜업 테스트에 한번 가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웜업 테스트에, 자, 봅시다. 요 부분에서는 지금 웜업 테스트에는 이제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이야기는 나오는 게 없는데요. 좀 다른 거를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자, 죄송합니다.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웜업 테스트의 5번. 자, 밑줄 자리에 보시면은 밑줄 뒤에는 consumers라고 나오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I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봅시다. consumer가 소비자입니다. A, attractive는 형용사죠. 매력적인. B에는 attracting 하면은 동명사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려운 유형이죠. 전치사와 일반 명사가 관사 없는 상태로 나왔을 때 사이. 그러면은 해석을 여러분 좀 해봐야 되겠죠. 매력적인 소비자가 좋습니까? 소비자를 attract, 끌어들인다가 좋습니까? 아무래도 끌어들인다가 맞겠죠.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2잔의 와인을 공짜로 준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는 개념은요, 시험에서 그렇게 깐깐하게 잘 내는 편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구분해야 되는 거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넣을지 아니면 일반 명사를 넣을지를 그 뒤에 명사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동사 단원을 마치고요. 우리 또 다른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